오늘 그대 행복하신가요? 안녕하세요. 어제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동영상을 찍어봤더니 너무 긴장되고 떨리고 이렇게 했었어요.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이 연락이 오기를 목소리가 작다, 뭐, 표정이 밝지 않다, 막 그렇게 이제 연락들이 와서 나의 원래 모습이 그것이고 조금 이제 새롭게 바뀌어진 모습으로 내 오늘부터는 찍어보겠다.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막상 찍으려 하면 떨려요. 제가 원래 되게 사주적으로 봤을 때 좀 내성적이고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거를 잘 못하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공부를 하고 또 심리학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게 된 거죠. 그래서 조금은 밝고 명랑한 사람으로 바뀌자, 조금은 더 도전해보자, 이렇게 이제 저를 조금씩 바꾼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타고나는 자기 그 적성, 인성이 있다는 거죠. 어제 제가 이제 그 사주 얘기를 조금 했었었는데, 원론적인 사주 얘기를 이제 하자면, 어쨌든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이 학문도 뭐 3천년, 5천년 전에 그 고전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해 놓았던 학문인데, 저희가 이제 그게 중국 쪽에서 이렇게 해 놓은 거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좀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고, 그러니까 중국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이론들이었던 것 같아요. 뭐 그런 걸로 비추어 본다면 심리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심리학도 실제적으로 그 미국의 백인 중산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심리 테스트를 해서 다 만들어 놓은 책들이다 보니까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도 과연 이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근사치로 맞나 하는 그런 의심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그 아니나 다를까 이 또 사주 공부를 하면서 과연 이 사주는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학문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잘 적용이 되고 있을까, 이런 이제 궁금증이 많이 느껴져서 그 심리학과 사주를 계속 조금 비교해 가면서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나름대로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역이라는 게 역이라 했잖아요. 그러니까 무수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졌을 그 당시에 이 학문이랑 지금 이 시대의 이 그 사주 명리학은 많이 바뀌어져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조금 이 실제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사주를 좀 봐주면서 저 나름대로 어떤 이제 그 어떤 논리와 이론을 이제 정해가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예를 들면 제 마음은 그런 거예요. 그 세종대왕이 우리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처럼 그 중국의 말이 어려워서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심정으로 실제로 이 그 중국에서 만든 이 학문이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했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또 가치가 없는 거라면 지금 이 몇천 년, 5천 년이 흐르도록 이것이 지켜왔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무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. 그래서 계속 또 공부하고 또 이 저희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을 조금 테스트 해보고 이랬더니 분명히 사주라는 게 있기는 있지만 또 내가 어떻게 좀 환경에 따라서 조금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제 이 학문을 옛날에 배우신 분들은 너무 고착화가 되어서 너무 획일화해서 이렇게 봐주다 보니까 현실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거 아닌가,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
근데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게 사주라는 게 정말 있나요? 뭐 이렇게들도 물어보시고 또 그러면 한날 한시에 태어나시면 똑같은 삶을 사냐?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렇지만 저는 이 세상에 이제 완전한 학문이라는 거는 없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사주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이 살지도 않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작용이 생기는지 그럼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오면 하나씩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조금 심도 있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 사주라는 거는 어떤 기라는 거죠. 기, 에너지. 그러니까 뭐 사주가 좋아서 내가 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어떤 몇 년, 몇 월, 몇 시에 태어남으로 해서 내가 어떤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느냐, 뭐,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뭐, 조금 이렇게 여기 오시는 손님들이 뭐 어디 사주를 보러 갔더니 팔자가 세다, 뭐, 남편을 뭐, 잡아먹겠다, 뭐, 이런 얘기를 하는 데도 있다고들 하시는데,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조금 잘못 자꾸 와전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사주가 잘못 사용되어져 지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내가 조금 보탬이 되어진다면 과연 사주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써야지 우리한테 유용할까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재미나게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사주의 실제 쓰임은 오히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갖고 있으니 어떤 일을 하고 살면은 조금 더 삶에 도움이 되겠다 이거를 찾아보는 게 더 정확한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사실 뭐 우리 자연수 0에서부터 그 자연수가 있지만 컴퓨터에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숫자는 이진법으로 해서 뭐 1, 2 그러니까 예 아니오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도 그렇게 컴퓨터를 발달시켜서 지금 온 문화가 그 인터넷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듯이 물론 사주를 처음에 만들 때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이론들을 제시해 놨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조금 더 가까이 쓰일 수 있는 거는 요약하면 결국은 음양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음양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냥 좀 더 힘든 삶을 살 수 있고 뭐 그런 차이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우리 이 사주가 그쵸 한마디로 사주 명리학이 왜 지금까지 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계속 미신이다 뭐 그런 거는 맞지가 않다 막 이렇게 되어졌을까 그런 측면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 옛날 그 저희 선인들은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이제 사주 명리를 갖고 뭐 토정 비결을 만드신 이지암 선생님도 있고 또 뭐 정도전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이 주역을 많이 사용했었죠. 근데 실제로 그것이 이제 좀 학문화되어져서 나와 있는 거는 한의학에 사실 제일 많이 쓰여져서 뭐 무슨 내가 목인이다 그 사상 팔체질의 그 오행을 갖고 나는 뭐 무슨 체질이다 사실 이렇게 한 거는 이 태어난 시간에 의해서 정해져서 나오는 유전적인 게 아니라 그런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거죠. 물론 부모님이 계시니까 유전적으로 태어나는 거에다가 또 나의 환경적인 요인들이 이제 가미가 되어져서 어떤 체질이 생겨지는 것처럼 우리 그 삶에 있어서 운세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걔가 갖고 태어나는 환경적인 요인 플러스 또 기질적인 요인 기 이것이 작용되어져서 조금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귀향이면 이제 이거를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썼을 때 내가 조금 더 행복하고
좀 참된 삶을 살 수 있을까?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하고 싶다면 홍보를 하고 싶은 거고, 또 좀 이거를 안 보신 분이나 앞으로 한 번은 궁금해서 봐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게 너무 뭐 그 좋고 나쁨을 말하지 말고, 어떤 좋고 나쁨을 아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조금 개선을 할 수 있냐,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맞춰서 그냥 제가 길게 그 본인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나중에 한 번씩 이렇게 자기 성향이 어떤 건가 이런 것을 저희 이 유튜브로 봐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요. 실제로 뭐 일본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환경 변화가 너무 많은 나라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종교, 그러니까 잡신이라 해야 되나, 이렇게 다양한 작은 그 휴머니즘 뭐 해야 돼요, 그런 것들이 많은 나라예요.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36년 일제시대 때 우리의 이제 전기를 조금 끊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주 명리학을 마치 미신인 것처럼 만들고,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똑똑한 걸 알았겠죠. 과거에 뭐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자료들, 그런 게 맞지 않는 것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미신이다, 맞지 않다, 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좋은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이 학문이 좀 쇠퇴되어 버린 거 아닌가.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어디 학교에 이렇게 그 등록되지도 못하고 대학에 과목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랬는데, 최근에는 이제 각 대학에서 이런 명리학과라는 학과도 생기고 그렇게 되었고, 제가 이제 심리학 공부를 뭐 깊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공을 한 어떤 사례에 비추어 봐도 사실 심리학도 마찬가지듯이 뭐 프로이트부터 시작해서 쭉 오지만, 그 프로이트가 만드는 그때 그 심리 테스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에 와서는 사실 크게 많이 사용되어지지 않고, 지금은 계속 발달이 되어져서 뭐 뇌심리, 뭐 인지심리, 뇌심리 이런 데까지 이제 발달되어 온 거니까, 사실은 그 명리학도 그 중간에 저희가 조금 발전을 시켰으면 조금 보다 나은 그런 학문이 되어져서 우리 삶에 조금 보탬이 되어졌을 때,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양에서 들어오는 뭐 그 심리학 같은 학문은 되게 존중되어지고, 이제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던 이런 명리학이 조금 많이 훼손이 되어져서 좀 하등 취급받고 이런 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처음에 이제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한다 했을 때는 그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내가 이제 그 사주를 배워서 그 상담소를 하고 있어, 그러면 뭐 점을 본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저를 조금 뭐 낮은 사람, 낮춰진 사람, 하찮은 학문, 이렇게 막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제가 뭐 무당 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, 막 그렇게 뭐 그렇게 뭐 오늘 이거 맞아? 안 맞아? 막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가 맞고 안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,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조금 발전시키면 좀 더 보다 행복하고 만족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, 이거를 해주는 학문인데 이게 조금 잘못 알려져 있지 않은가 하는, 그게 항상 아쉬움이 남아있고, 이제 좀 더 깊이 이제 얘기하자면 사주는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아니다. 그러니까 내가 적성이 무엇이고 어떤 도구를 쓰면은 앞으로 내 삶이 조금 잘 살아갈 수 있다, 이런 거를 보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. 물론 뭐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이겠지만,
어쨌든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제 성의껏 홍보를 한다면 홍보고 어쨌든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바라봐 주시는 분이 많이 생겨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.